이번 시간에 4단원 도형의 방정식 네 번째 챕터였던 도형의 이동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이동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하나는 평행이동, 하나는 대칭이동이었는데 각각 이동도 점에 대한 이동과 도형에 대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개념은 4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평행이동에 대한 건데 점과 뭐다? 도형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두 개가 좀 달랐죠.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평행이동을 한 만큼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주로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점은 이동한 만큼 뭐 해라? 더해라. 그래서 수학에서는 방향이 두 방향이죠. 자, X축 방향, 가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리고 Y축 방향, 세로입니다. 위아래죠.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셔서 우리가 더해지는 만큼, 이동하는 만큼 뭐 한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점을 하나하나 옮길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형의 평행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동 똑같이 뭐 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변형을 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부호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자, fx, y는 0. 자, 이게 뭐라고요? 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x축 방향은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결론이었거든요. 요거는 구좌표를 신좌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형이죠? 바로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야겠어요? 그쵸? 우리가 바로 x-a를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무슨 형이죠? 바로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여기서는 중심이 0,0이었고요. 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중심의 좌표가 a,b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a,b일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부호가 반대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것도 사실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부호가 뭐다?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항상 무슨 이동한다? 평행이동을 하면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면 표준형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형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무슨 이동이냐면 바로 평행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반대로 들어갑니다. 자, 대칭이동 살펴볼게요. 자, 대칭이동도 점하고 도형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 대칭이동은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는 뭐다? 자, 대칭이동은 방향입니다. 자, 방향은 반대 방향.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자,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대칭이동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점대칭이 있고 뭐가 있다? 선대칭이 있는데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우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점을 이동할 때는요,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y 좌표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y축 대칭하면요, x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뀌죠. 자, 동시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한번 하시는 것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또 배우셨습니다. 자, 고등학교 돌아서 새로 배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직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x 좌표, y 좌표 같이 바뀝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바로 역함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축하고 y축 대칭은 선대칭이고 원점 대칭은 무슨 대칭이다? 점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대칭의 경우는 여기는 원점이 뭐다? 이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뀐다라고 보셨던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하나는 뭐다? 중점 조건, 하나는 뭐다? 수직 조건이었죠. 그래서 중점 조건과 무슨 조건? 자,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뭐다? 대칭을 정의해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은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보다 좀 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이나 도형이나 같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나타냈을 때 X축 대칭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Y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Y축 대칭하시면은 X 부호만 반대로 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원점 대칭하면요, 두 개의 부호를 다 반대로 해서 대입하시면 되겠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은 XY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도형 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고 기본 도형을 그려놓고 어떻게 한다? 이 이동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즉 여기도 도형의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함수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챕터 4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문제입니다. First step. 총 4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점 1,5, 마이너스 1,5를 자, 점을 이동했네요.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값이 더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동한 만큼 뭐 해라? 자, 그대로 더하는 것이 뭐 이동이다?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하시면 1이 되겠고요. 5에서 4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9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1,9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이동한 만큼 뭐 해라? 그죠? 각 좌표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2번은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이죠. 자, 1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x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1을 대입하시고요. 자, 그럼 y 대신에 뭐를 대입할까요? 그쵸? 우리가 마이너스 3을 뭐 해야 된다? 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3을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fx-1, y 플러스 3은 뭐다? 0.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x 대신에 x-1을 대입했고요.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할까요? 자, y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x-2고요. 여기서 하시면 3 더하기는 얼마가 된다?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면 크기와 모양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반지름 제곱자리는 그대로 이게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답이에요. 자, 근데 원의 방정식만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자, 뭡니까? 바로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죠. 자, 그래서 반지름은 변화가 없는데 뭐만 변한다? 중심만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은 1,-2였는데 여기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은 앞에서 1번에서 우리가 더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뭐 한다? 우리가 그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뭐만 했다. 그죠? 기본 수학에서는 식 변형을 통해서만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점의 평행 이동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반지름 제곱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대칭이동이죠. 자,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죠. 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반대죠? 자,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자, 그다음 y축의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자, 무슨 좌표? x좌표의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부호가 뭐다? 둘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은 뭐가 되냐면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개념 자체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수학에서는 결과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푸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칭 이동은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식 변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직선이죠. 자,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그죠? 마이너스 y를 대입해요. 자, 그럼 요거는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부호 반대로 들어간 거예요. 자, y축 대칭하면 이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그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0인데 자, 이거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로 보통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원점 대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죠. 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2번에서처럼 x 앞에 있는 개수는 무슨 수로 만들어준다? 양수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뭐다? 0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뭐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 됩니다. 자, 그다음 y는 x에 대해서 볼게요. 자,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뭐를? 자, y 대신에 뭐를? x를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 대입해 주시면 자, x 대신에 y를 자, y 대신에 x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자리 바꿔볼게요. 왜 자리를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직선의 일반형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해서 x가 보통 앞에 오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x 개수는 무슨 수로? 양수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뭐다? 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도형의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형 이동 크게 두 가지, 평행 이동과 뭐다? 대칭 이동. 근데 각각 점과 도형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 이동은 움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고요. 대칭 이동은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과 기본 응용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세컨 스텝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스텝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입니다. 자, 다음 점을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점의 평행 이동이죠. 자, 점의 평행 이동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동한 만큼 더 하시면 돼요. 자, 화살표 하면요. 얘는 before, 얘는 뭐다? aft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뭐 했다? 우리가 더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뭐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우리가 더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1,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이동한 만큼 뭐 해라?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0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0에다가는 얼마를? 5를 더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더하시면 마이너스 4,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동한 만큼 뭐 해라? 더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자, 도형의 우리가 이동이네요. 자,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요? 반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x 대신에는 x-4를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1번은 자, 그럼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라고요? 그죠? x-4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y 플러스 2를 이렇게 대입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괄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식을 대입할 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2x-8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 더하기 3은 뭐다? 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2x-5y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8에다가 3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평행이동이니까 어떻게 기울기는 같죠? 우리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은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냐면 원의 방정식이죠. 요거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서 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전개를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할까요? 일반형으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일반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서 어떤 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x 대신에 x-4를 이렇게 대입하시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4x-1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 잘못했어요. 자, 뭘 잘못했습니까? 자, 여기는 x에다가도 뭐를 대입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x-4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x-4를 대입해서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겠죠? 그럼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그죠? 8x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고요. y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요 4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x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y가 됩니다. 그 다음 상수항만 다 볼까요? 자, 16하고 마이너스 16 우리가 소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하고 1을 뺍니다. 그럼 얼마다? 플러스 3은 0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 자,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원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다시 살짝 뭐로 한번 고쳐볼까요? 예, 표준형으로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고치는 건 여기 좀 적을게요. 자, 일단 x는 x끼리. 자, 그래서 x는 x끼리 하려고 아까 제가 이렇게 적었을 때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자, 뭐가 필요하다? 자, 뒤에 4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제곱 뭐였다? 자, 플러스 4y였어요. 그럼 역시 뭐가 필요하다? 4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했어야 되는 게 뭐다? 자, 3이라고 하는 상수는 원래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좌변에 8을 더했어요. 그래서 좌변에 우변에도 뭘 더해줘야 된다? 8을 더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x-2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다? 5다 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2,-이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되는 그런 우리가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줬기 때문에 답도 일반형으로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도형의 그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어떻게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듯이 이렇게 적어놓고 해놓으면 실수를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직선 y는 2x-3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무슨 이동했다? 평행이동했죠. 도형의 평행이동인데 요것이 뭘 지난다? 점 4,7을 지난대요. 그래서 단계가 두 단계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수 a 값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거 한번 볼까요?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도형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1을 대입하시고요.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에 뭐다? 그죠? y-a를 대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러면은 y는 2x-3을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y 대신에 y-a를,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냐면 x-1을 이렇게 대입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y는 2x-5 더하기 a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a가 뭘 지난다고요? 4,7을 지나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y가 7이 되고요. x가 4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2 곱하기 4 빼기 5 더하기 a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a는 자 8에서 5를 빼요. 8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되죠? 3. 자, 이항되면 얼마다? 4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이 돼 있지만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아시면은 식을 금방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적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뭐를 y-a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점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점의 대칭이동이죠. 자, 이거는 그러면 부호만 바뀐다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뭐의 부호만 바뀐다? 그쵸, 우리가 바로 y 좌표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5,2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y축 대칭 한번 볼까요? 자,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바뀝니까?
그죠? x 좌표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x 좌표의 부호만 바뀌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대칭? 자, 원점 대칭 한번 볼까요?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5는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2는 뭐다? 2로 바뀌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거 y는 x에 대한 대칭 한번 볼까요? 대칭. 자, 이건 어떻게 되죠? 그죠? x좌표하고 y좌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사실은 수학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칭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쭉 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과를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를 못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풀 수가 없지요. 그래서 x축 대칭은 무슨 부호만 반대다? y좌표의 부호만 반대. y축 대칭은 하면은 x좌표의 부호만 반대. 원점 대칭이면요 두 개의 부호가 반대. y는 x에 대한 대칭은 뭐다? x, y 좌표가 바뀐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원을 자 뭐다 x축, y축, 원점,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은 점의 대칭 이동이었고요. 9번은 바로 도형의 대칭 이동이네요. 자, 이거는 뭘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식 변형을 해야 된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x축 대칭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무슨 대칭이다? 자, y축 대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대칭이 있다? 자, 원점 대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자, x축 대칭 하시면 뭐의 부호만 반대다. 그죠? 우리가 y 부호만 반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우리가 표준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xy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로 만든다? 그죠? 1로 만드는 게 우리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내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y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는 제곱되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동이나 평이동이나 원에서는요 이 우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양은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y축 대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로 그죠? xy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만 x만 딱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바꿔줘야 될 게 생겼네요. 자, 마이너스 x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제곱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다? 7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자, 원점 대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은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바뀌죠. 자, 그럼 x 대신에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x를 자, 그 다음 y 대신에 뭐를 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바꿔야겠네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요. 자, 그럼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y 마이너스로 묶어내요. 자, y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푸는 것이 바로 원점 대칭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 한번 살펴볼까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뭐의 자리를 바꾼다. 그죠?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그러면 y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y 대신 x를 넣어주면은 x-1의 제곱은 7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자, x는 앞으로 자, y는 어떻게? y는 뒤로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만 제가 파란색으로 적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도형의 대칭 이동은 뭐 한다? 식 변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y 부호만 반대.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 x만 반대. 원점 대칭이면요. 자, 둘 다 반대. 자,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뭐다? x, y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결과를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은 직선 3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가 실수 a 값을 구하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단계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을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9번에서도 봤듯이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우리가 y를 대입하는 거고요.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를 대입해 주는 것이 바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살짝 바꿔볼까요?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a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뭐 하다고요? 같아야 된대요. 그럼 결론 나왔네. 자,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3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의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옆에서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직선의 방정식 뭐가 앞에 와야 된다? x가 앞에 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바로 풀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 이동에 대한 개념 정리와 기본 문제들을 우리가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기본 수학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